설 연휴 잘 시작하셨습니까? 다음 주는 설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장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실 것 같고, 그렇지만 또 미국 시장은 지금 트럼프 취임 이후에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연블리의 비밀노트에서 또 투자 관련 아이디어와 힌트들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트럼프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증시 흐름은 어떤지부터 살펴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했고, 미국은 근데 이제 그게 오히려 좀 좋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S&P 500 지수가 신고가를 또 경신하는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여줬고, 국내 증시는 이제 그동안 3주 연속 좀 상승을 했는데, 거기에 좀 이번 주는 조금 제동이 좀 걸렸는데요. 하이닉스가 이제 실적 발표를 잘했는데도 네. 주가가 좀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실적 발표한 날 반도체가 빠지면서 주식시장은 조금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동안 조선주나 변압기가 트럼프 수혜주로 많이 알려지면서 급등을 했는데, 이 기업들이 좀 약간 차익 매물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수혜주도 약간 밀리면서 시장은 좀 정체됐다. 뭐 이렇게 크게 빠지는 건 아니지만요. 네. 지수가 조금 이제 그 횡보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번 주에 좀 마감이 됐고, 그리고 국내 증시한테는 조금 다행이었던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처음에 바로 이제 부과하지 않을까 우려가 좀 컸는데 관세를 뒤로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이제 투자자들 심리에는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고, 생각보다 시장이 두려워할 만한 정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아직은. 예, 그런 좀 평가가 있어서 일단 이번 한 주는 뭐 큰 뭐 이런 변동성 없이 좀 완만하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취임식이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새벽에 열렸는데 그때도 정말 막 유튜버들이 라이브로 중계를 하면서 취임식에서 정말 트럼프가 어떤 말을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보이는 그런 양상을 띄었는데, 트럼프 취임식에서는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말이 있었을까요? 취임식에서는 이제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건 관세였는데, 뭐 캐나다, 멕시코에는 2월 1일부터 25%, 중국은 10%. 생각보다 좀 약했던 거죠. 우리 예상보다 훨씬 약해서 좀 관세 충격은 크지 않았고, 그리고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 네. 그리고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화석연료를 쓰는 거를 어떻게 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조금 이제 꺼려왔고, 좀 일부 이제 금지를 좀 시켜왔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처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다시 석유랑 천연가스 생산을 이제 늘릴 가능성이 좀 높아졌고요. 그리고 불법 이민자 차단하겠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고, 뭐 화성에 가겠다, 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딱 이게 따지고 보면 그 전에 예상했던 뉘앙스에서 크게 바뀐 게 없어요. 거의 다 얘기를 했는데, 다만 관세가 예상보다 약해요, 아직은.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국내 증시에는 일단 좀 긍정적으로 조금 작용은 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인 거죠? 아직이죠. 근데. 안 한다는 아직이죠. 아니고 좀 더 조사해 보겠다. 네. 예. 근데 원래 트럼프의 스타일이 약간 지르고 본다 그런 게 네.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트럼프 일기 때 그걸 워낙 본인이 많이 해봤잖아요. 그 피해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기는 좀 이게 뭐라 그럴까, 좀 되게 능수능란해진 것 같아요. 아, 이제 예, 그러니까 막 지르는 것보다 네. 또 약간 후퇴할 줄도 알고, 그다음 지를 땐 또 지르고. 지르고. 예. 네, 4년간 매우 네, 갈고 맞습니다. 닦았다고 하는데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이 트럼프 2.0에서 이제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어쨌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인데 뭐가 있을까요? 이거 일단 이제 발언에 다 정답들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스위스 그에서 열린 그 다보스 포럼에서도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결국엔 달러와 금리 안정 같아요. 이걸 좀 낮추고 싶어 하는데, 그리고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를 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유가를 낮추려는 의지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에너지 수출을 좀 허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 이제 빈설만한테 얘기한 거죠. 유가 당장 낮춰라. 네. 다보스 가격, 포럼에서 네, 언급을 했습니다. 했는 건 이제 물론 사우디가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사우디가 낮추면 사실 유가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결국 물가가 안정화되고, 물가가 안정화되면은 결국 금리가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파월 의장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후에 감세라든가 그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여기서 가장 우선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그리고 유가 떨어뜨리는 이런 정책들을 위하면 에너지 관련된 시장이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시추산업, 조선업종 이런 쪽에서 수혜가 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또 유가 떨어지면 항공주도 좋겠죠. 네. 이건 간접적이지만 항공업종한테도 좀 좋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전기차 의무화 폐지하겠다, 이렇게 네. 했기 때문에 전기차한테 안 좋지만
반대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쪽엔 오히려 호재로 좀 작용을 할 것 같고, 화성에 가자고 했기 때문에 화성이 이제 깃발 꽂겠다 했기 때문에 우주항공 산업도 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우주항공 산업, 그리고 중국을 100일 안에 방문하겠다라고도 언급을 해줬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중국이 지금 내수 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지금 중국에서 콘서트를 하니 많이 좀 논의 중에 있는데, 이 상황이면 가능성이 되게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시진핑도 어쨌든 뭐 본인 입장에서도 뭐 트럼프 만나는 게 지금 분위기로 나쁘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러면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 뭐 예를 들면 엔터주라든가 뭐 우리나라 화장품, 음식료도 중국이 좀 이게 열리면서 좀 더 나아지지 않겠냐. 그리고 나토한테 경고를 했습니다. 국방비를 GDP의 5%까지 늘려라. 지금 2%거든요. 이걸 늘리라고 했기 때문에 방산주한테는 당연히 좋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에다가 이제 공장 지어라. 안 지으면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뭐 거기 들어가는 변압기라든가 아니면 또 로봇들도 많이 들어가겠죠.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네, 그런 이제 제조업과 관련된 뭐 설비 투자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좀 받을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이러면은 투자 측면에서는 제일 먼저 이제 떠오르는 게 관세, 그로 인한 부담 이게 떠오르는데, 사실 국내 증시가 이제 지난해부터 이 트럼프의 보편적 관세 우려를 반영하면서 좀 부진했다고 볼 수 네.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어쨌든 보편적 관세 부과를 뒤로 미루겠다라는 언급을 했고, 그러면은 이거는 관세는 어떻게 당분간 그냥 걱정 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당분간은 그런데 아마 할 거예요. 이게 안 할 수는 할 없어요. 왜냐면 본인 공약 사항이고 관세가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분명히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먼저 할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지레 좀 겁을 많이 먹었죠, 증시가. 그래서 계속 빠졌던 건데 보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캐나다, 멕시코부터 하고 중국도 좀 약하게 했다가 협상을 하면서 계속 바뀔 가능성은 저는 높다. 근데 이렇게 세게 못하는 이유가,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도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파월 의장한테 금리 인하를 하라고 요구하겠다. 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하려는 건 뭐냐면 미국 기업들이 일단 세금을 깎아줘가지고 네. 미국이 더 성장을 해서 거기서 이제 더 많은 돈을 벌겠다. 이게 목표인데 감세를 하는 순간 이게 세수가 부족하니까 또 국채를 찍어내야 되거든요. 그럼 채권을 발행하면 채권 값이 떨어지고 채권 값과 금리는 정반대로 가니까 그럼 금리가 또 튀어요. 근데 네. 지금 금리 높죠. 여기서 만약에 그 감세 정책 펼쳤다가 금리가 튀면요, 이 감당이 안 됩니다. 빚이 더 늘어나요. 이 높은 금리에서 정부가 갚아야 되는 빚이 지금도 많다 그러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제 그 연설을 보면은 우선순위는 분명히 감세나 관세를 할 거는 같아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무조건. 낮춘 다음에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유가를 떨어뜨려야 되고, 결국엔 유가 떨어뜨리고 파열이 금리 인하를 좀 세게 해주고, 이제 그러면 감세를 하고. 근데 감세하면 어쨌든 세수가 부족하잖아요. 채권도 발행하겠지만 그 나머지 부분을 관세로 메우겠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이제 그 관세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 채우겠다. 그러니까 관세가 약간 제일 뒤로 밀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선에서 물가가 안정화되지 않으면 금리라든가 이게 안 되면 생각보다 관세 부과를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좀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 입장에서 다행이죠. 왜냐하면 제일 두려운 게 관세 때려가지고 물가 금리 다 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충분히 낮춘 다음에 하겠다는 그런 좀 뉘앙스 같아서.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한 번씩 하니까 갑자기 협박을 할 수는 있어요. 이거 달라고. 갑자기 그 기억하시겠지만 그린랜드 달라고 덴마크에 관세 때리겠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그 노보노디스크가 좀 피해를 볼 수도 있는데, 약간 그런 행동은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관세가 지금 당장 부과하기 현실적으로 금리가 높아서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뭐 이런 AI 인프라 네. 프로젝트라고 하죠. 여기에 5천억 달러 투자한다는 발표가 이제 미국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프로젝트는 어떤 거고,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는 근데 또 이 프로젝트를 비판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스타게이트 이니셔티브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미국 내에다가 AI 인프라 구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 같은 거를 그냥 이제 규제 없이 그냥 막 깔아라. 네. 왜냐하면 거기 부지 설정하고 전력만 깔아야 되면 다 규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풀어주겠다는 얘기고, 이제 올해 1,000억 달러 투자를 시작으로 4년 동안 5천억 달러. 4년간 5천억 예,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00조가 넘는 막대한 돈입니다. 이거를 이제 하는 파트너가 되게 흥미로운 게,
여기가 이제 그 오픈 AI, 오라클, 소프트뱅크잖아요. 네. 이들이 이제 주도를 하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분명히 일론 머스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게요. 뭔가 좀 이상하죠. 네,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없어서 저도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일론 머스크가 이거 발표하자마자 자기 X 이제 트위터에다가 바로 트윗을 날렸어요. 이거 안 된다. 이제 삐진 거죠, 사실은. 약간 좀 삐진 것 같고 거기에 오픈 AI의 샘 알트만과 사이가 되게 안 좋잖아요, 둘이. 근데 거기에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 거기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연설을 하고 있어요. 요거 관련해서. 기분이 되게 좀 안 좋았겠죠. 그렇겠네요. 본인은 못 들어갔는데 나는 왜 뺐지? 그리고 자기 최대 적수를 저기서 저런 연설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진짜 이상하잖아요. 트럼프, 머스크는 매우 친한데. 그러니까 그 이유는 몰라요. 그 이유는 누구도 지금 알 수는 없는 거고. 뭐 너무 그러니까 이거죠.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좀 친중파잖아요. 근데 트럼프 친중파는 아니거든요. 중국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뭐 본인 표현으로는 시진핑을 친구라고 하지만 말과 행동은 다르잖아요, 사실 좀.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의도적으로 좀 이번에는 좀 이 일론 머스크를 좀 배척한 거 아닌가. 그리고 또 너무 이게 오히려 트럼프 위에 일론 머스크 있는 거 아니냐는 막 그런 인상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시각도 있는데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어쨌든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못 들어간 건 사실이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여기에 5천억 달러 투자해가지고 AI 인프라 엄청나게 깔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여기 들어가는 이 반도체가 당연히 수요가 될 수밖에 없고 거기 데이터 센터 들어가죠. 전력망 다 깔아야죠. 그럼 결국에 돌고 돌아 또 변압기나 조선주가 네. 또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 또 지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AI 인프라 프로젝트는 우리가 생각 못했던 이제 이런 부분인데 우리 생각 이상으로 지금 트럼프 지금 대통령이 AI에 대한 관심이 정말 지금 높다. 크다라는 거를 생각하시고 한국 반도체한테는 상당한 또 기회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열린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또 반도체로 이어지는군요. 네, 요게 왜냐하면 이거 하려면 다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겠네요.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는 또 러시아에 대해서는 전쟁을 끝내라라고 일종의 경고를 날렸습니다. 러시아 전쟁이 끝나게 된다면 경제에도 분명히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산업들 위주로 수혜를 받게 될까요? 일단 이제 트럼프 여기서 했던 맞아요. 그 다보스 포럼에서 했던 내용이 뭐냐면 사우디가 석유값을 낮추면요 전쟁이 끝날 거래요.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가 재정에 좀 압박 상태가 갈 수 있거든요. 왜냐면 유가가 폭락하면 러시아는 돈 벌 수단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는 결국 전쟁이 끝내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순서가 또 이렇게 좀 그 정해지긴 하는데 결국 이렇게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게 되면 네. 결국은 유가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금리는 또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고 또 한 가지가 산업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이제 그쪽에 관련된 그 사업 규모가 향후에 한 670조 원 정도 된대요. 그래서 실제로 현대건설은 이미 그 우크라이나 최대 공항인 키우 보리스필 국제공항 재건하기 위해서 이미 MOU를 그러니까 양해각서 벌써 체결해놨고 삼성물산도 대우건설도 이런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건설사들도 이미 준비가 돼 있고 재건 산업이 일단 스타트만 끊으면 한국의 굴삭기라든가 뭐 거기 철강도 수출할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할 일이 많아지니까 저는 상당히 호재가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제일 수혜받는 건 아마 굴삭기 아닌가. 굴삭기요. 그래서 굴삭기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좀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되게 원시적인 느낌이 네, 들어요. 네, 재건 사업 이퀄 네. 굴삭기. 근데 예전에 그 터키 한번 지진 크게 났을 때도 네. 그때 굴삭기 수요가 한번 크게 는 적이 있어서 아. 그런 흐름과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헬스케어 분야도 좀 살펴볼게요. 얼마 전에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이 났거든요. 여기서 크게 부각된 헬스케어 분야는 어떤 게 있었나요? 역시 그 비만 치료제가 가장 좀 비만 인기를 좀 치료제. 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이 28년까지 연평균 무려 48.4%, 그러니까 연간 48%씩 계속 성장한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 그리고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이제 계속 형성이 될 거. 이들이 이제 거의 독점이죠, 지금은. 근데 경쟁도 치열해질 것 같아요. 지금 수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들을 이제 이기기 위해서 계속 지금 임상시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 시장의 경쟁도 계속 좀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 뭐 위고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그 비만 치료제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심혈관계
네, 네, 맞아요. 또 뭐 뇌졸중 이런 데도 좀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적응증을 확대할 수 있거든요. 적응증을 확대하면은 이 특허가 계속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위고비라든가 젯바운드 같은 이제 대표적인 비만 치료제 시장이 커지면 또 수혜를 받는 쪽이 우리 한국에서도 이 비만 치료제가 좀 단점이 좀 자주 주사를 맞아야 돼요. 옛날에 처음 나왔던 그 싹센다라는 제품은 하루에 한 번 맞아야 되는데 아마 위고비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맞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펩트론이라는 회사가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일라이릴리랑 계약은 했거든요. 일라이릴리가 한번 써보고 그게 이제 효용이 있으면 이제 정식 계약을 나중에 할 것 같은데 뭐냐면 한 달에 한 번만 맞으면 돼요. 이 기술을 이제 주입을 하면 그러니까 약효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보다 한 달이 당연히 나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기술들도 이제 만약에 검증이 된다면 상당히 이제 시장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시장 뭐 국내 기업도 있고 해외 기업도 있지만 시장 자체는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 또 신약 개발에 AI 활용하겠다. 이런 내용도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샘 알트만도 그때 AI 인프라 프로젝트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연설할 때 뭐라고 했냐면 맞춤형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암 치료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언급을 했는데 결국 이런 약에 AI를 넣으면은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맞춤형 치료제 시장이 열릴 수 있고 신약 개발할 때 속도도 빨라집니다. AI가 이제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약품 개발에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냐, AI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일 주목받는 기업은 역시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네. 이런 또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는 비만 치료제와 AI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너무 비만 치료제라고 말하는데 진짜 그걸 보면 비만을 이제 질병으로 정의한 거는 그냥 미국에서는 기정사실화. 이미 그쵸? 질병으로 비만 하고 있더라고요. 치료제. 네. 네. 자, 그리고 세계 최대 국부 펀드 가운데 하나인 노르웨이 국부 펀드 대표가 미국 주식 팔아라. 그 대신 중국 주식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아직은 그래도 미국을 다 보고 있는데 중국을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다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진짜. 왜냐면 요즘에 중국 주식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잘 안 보이세요. 아니면 이제 그 옛날에 몇 년 전에 하셔가지고 물려 계신 분들 있잖아요. 중국이 많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근데 중국이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이유는 뭐 성과가 지금 전혀 안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힘든 상황이긴 한데. 근데 이제 이번 얘기는 뭐냐면 이제 세계 최대 국부 펀드니까 여기서 이제 했던 거는 미국이 좀 위험 리스크도 있다. 그런 걸 좀 강조해 줬어요. 왜냐하면 관세가 결국 부과가 될 거고 이게 관세가 부과되면 물가가 오르니까 네. 이게 시장에 큰 위협이 될 것 같고 또 불법 이민자를 이제 그 차단을 하면 노동 공급이 줄어드니까 공급이 줄면 결국 임금이 올라가잖아요. 이것도 당연히 물가 올리는 정책이거든요. 그리고 너무 쏠렸대요. 미국의 빅테크로. 시장의 자금이 너무 그쪽으로만 간다. 이것도 좋은 영상은 아니다. 그래서 중국을 늘려야 된다. 지금은 중국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도 없고 지금 중국도 뭐 어떻게 보면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반대편을 볼 때 아니냐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항상 다른 모든 사람과 반대로 하는 거 미국 기술주 팔고 중국을 사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게 좀 투자해서 성공하는 좀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했는데 다만 이게 물론 이게 그 전체적인 기조가 뭐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들이 좋다는 거 말고 반대편을 보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인데 이 반대편이 좋아질 게 보여야 돼요. 아, 그냥 막연히 싸다고 사면 안 되고.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는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좋은 좋아질 이유가 게 있잖아요. 보일 때. 미국만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 중국을 왜 버릴까요?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바뀌면 투자를 할 만한데, 그러면 결국엔 중국을 사야 된다면 중국의 매력이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올해는 중국 증시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과거랑 다르게 내수 부양을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언급을 했고 그 며칠 전에 중국 이 금융당국이 뭐라고 했냐면 보험사나 그 펀드 회사들 있잖아요. 거기서 의무적으로 중국 주식을 사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동산 부양이 힘들죠, 지금 중국은. 그래서 주식 부양을 좀 하겠다는 거예요. 주식 부양을 하면 어쨌든 중국 사람들의 소비가 좀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 부의 효과가 생기니까. 그런 면으로 보면 저는 뭐 중국이 싸니까 사자는 건 반대예요. 그거보다 중국이 좀 최악인데 그래도 올해는 뭔가 좋을 만한 부분들이 조금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저는 뭐 중국 투자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최악은 생각- 지나가고 있다. 네. 중국도. 근데 단지 싸다고 하는 거는 항상 그거는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아. 무조건 싸다고 사는 건 아니고요. 근데 사실 그동안 몇 차례 뭐라 그럴까 내수 경기 부양, 내수 진작 뭐 이런 거를 위한 노력이 있었는데 별로 그렇게 그다지 성과가 없었던 느낌. 근데 사실은 그런 이제 얘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시장 기대보다 세진 않았어요. 세진 않고 하긴 하는데 뭔가가 좀 액션이 아쉬웠고, 그리고 항상 우선순위는 수출 위주로 이렇게 했고, 밀어내기 수출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작년 12월에 그걸 바꿨죠. 올해 최고 목표는 내수 부양이다라고 아예 그냥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걸 아마 지키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달라지지 않겠냐라고 올해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대를 걸어보는 것이 틀리진 않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외국인 기관 또 개인들 매수 종목과 상승한 업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에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들이 이번 주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상승한 업종 가운데서는 그야말로 상승, 날았다라고 하는 종목들이 뭐 드론, 항공 이런 쪽인데요. 더 좋은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일단 그 이번 주에 물론 이제 드론이나 항공주가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어쨌든 그 약간 트럼프 효과가 좀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제 너무 좀 많이 올랐던 그런 이제 섹터는 좀 가격 부담이 있으니까 그런 쪽보다는 좀 유독 좀 눈에 들어왔던 섹터가 정말 오랜만인데 건설주가 좀 올라왔어요. 현대건설이 생각보다 안 좋은 실적인데 주가가 급등해 버려가지고. 근데 이것도 그거죠. 최악은 지나간다. 그 논리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하면 또 수혜주니까. 그래서 건설주도 한번 우리가 그냥 이걸 진짜 안 좋다고 좀 버릴 게 아니라 한번 들여다볼 만하고, 또 통신 장비도 정말 버려졌던 섹터예요. 너무 안 좋았어요. 장비주들이 뭐 정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빠졌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국의 지금 초고속 통신망이 우리나라만큼 깔려 있지는 않거든요. 광통신이. 그래서 지금 AI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 아마 통신망을 계속 깔 것 같고,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통신 장비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섹터들이 조금 더 저는 부각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설주와 이 통신 장비주 이쪽은 또 턴어라운드 관점도 있으니까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염미사님께서 선정한 이번 주의 보고서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순서. 네, 이번 주 보고서는 하나증권에서 윤재성, 김영준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인데요. 제목은 이제 탑 글로브 25년 판매량 60% 증가 전망.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우리 흔히 그냥 요리할 때나 아니면 이 의사분들이 수술할 때 쓰는 그 장갑 있잖아요. 그 장갑 만드는 이제 말레이시아 대표 고무장갑. 예, 그 고무장갑 그 무슨 장갑이죠? 제가 라텍스 장갑. 네, 맞아요. 이름이 라텍스입니다. 라텍스. 예. 고무. 근데 라텍스. 그래서 이게 코로나 때 진짜 많이 썼잖아요. 집에서 막 요리들도 많이 하시고 하다 보니, 그리고 또 코로나 이제 우리 검사할 때 이제 거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쓰셔서 워낙 그때 이제 수요가 폭발했는데, 그 후로 이제 공급 강이 생겨가지고 좀 안 좋았는데 이쪽을 좀 보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25년 이제 이미 시작됐는데 미국이 중국산 이 장갑에 대해서 50%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어요. 내년에는 이게 100%로 올라가요. 그럼 중국은 싸잖아요.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이제 훼손됩니다. 근데 세계 1위가 말레이시아 장갑 업체들이에요. 이 말레이시아 장갑 업체들이 이 중국 때문에 미국에서 점유율을 좀 잃었거든요. 근데 미국 점유율이 이제 회복이 되겠죠. 왜냐하면 중국산 장갑이 이제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중국 장갑 가격이 0.4달러래요. 근데 말레이시아 장갑은 0.6달러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 경쟁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말레이시아 장갑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아마
이 말레이시아 장갑이 중국 수출이 늘어나고 이게 왜 우리한테는 좀 호재냐면 우리 한국의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 LG화학이나 금호석유가 있는데 이 기업들이 이제 말레이시아 쪽에 좀 그 원재료 있죠. 이 라텍스 장갑의 원재료가 MB 라텍스라고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만드는 업체들이 금호석유랑 LG화학인데 이 기업들이 이쪽에 이제 말레이시아 쪽에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이들이 살아나면 당연히 이들 기업들의 실적도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률도 지금 90%나 될 정도로 좀 좋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지금 장갑 수요 또 고무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모멘텀은 그 천연 고무가 여기서 얘기한 건 이제 화학으로 만든 합성 고무인데 천연 고무 같은 경우는 이제 나무에서 주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합성 고무, 그러니까 천연 고무를 지금 공급이 많이 줄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동남아 쪽에서 이게 채산성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거기 이제 농부들이 이 사업을 안 하고 대신에 팜유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 결국에 공급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천연 고무 공급이 줄게 되면 합성 고무도 같이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대체제니까. 그런 면으로 본다면 이 고무 시장은 좀 그래도 좋아지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겠냐 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금호석유 같은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자는 그런 자료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랫동안 정말 소외돼 있던 종목들은 다시 눈길을 주기가 웬만한 전문가가 네. 아니면 힘든데 또 이렇게 이사님께서 오늘 힌트를 주셔서 한번 이런 논리에 의해서 눈길을 줘보고 또 그래야 그만큼 얻을 수 있는 수익도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네. 너무 많이 오른 거는 이제 다들 좋으니까 이미 반영이 됐고 너무 안 좋은 거는 이제 많이 빠져서 근데 문제는 관심이 없으니까 주가가 안 가는데 근데 나중에 관심 갖게 되면 이제 주가 수익률이 올라갈 수 높아지는데 있는. 네. 그 용기를 낼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새해 초반부터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게 격려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연블리의 비밀노트 토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는 일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사님.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전기차 의무 판매 행정 명령을 바로 폐지를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거 당연히 2차 전지에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아유, 당장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뭐 이렇게 전기차 의무적으로 판매하는 것도 이제 폐지해라. 원래 2030년까지 절반을 전기차로 팔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이제 없애버리면 전기차를 드라이브 걸 이유가 없어지니까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여기에 반발하고 있거든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주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모든 주가 다 이거를 아마 폐지해서 하는 것보다는 각 주마다 좀 다르게 할 가능성이 높고